안녕하세요. 네, 오전에 이어서 저희가 또 왔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2팀 전석희 마케터 김희원 마케터입니다. 네, 이렇게 또 저희가 오전에 이어서 시리즈는 아니지만 네. 나름의 시리즈로 또 이렇게 다시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 이제 패션 업종 소재 제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패션하면 저희 이 팀이고 이 팀하면 패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잊을만 하면 이제 패션 얘기 좀 한번 하면서 네. 이제 리마인드 시켜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맨날 똑같은 패션 얘기하면 지루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지금 이제 4월에 거의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곧 5월이잖아요. 네. 그럼 희원 마케터님이 생각하기에 5월에 조금 패션과 연관 있는 혹시 날짜가 있을까요? 5월 하면은 뭐 네. 많이 있죠. 뭐, 네네, 맞죠. 뭐 어버이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버이날에 또 어버이들은 엄마 아버지한테 그쵸. 이제 또 옷 선물 그쵸. 해드릴 수도 있고, 맞아요. 또 뭐 5월 5일 네, 어린이날이 있죠. 그쵸. 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 대비 아동복 광고를 가져왔습니다. 네. 예. 한번 달아봅시다. 네. 왜냐면 또 이게 키즈 패션 쪽 같은 경우에는 좀 광고가 난해해요 생각보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한 정보도 많이 없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키즈 패션도 사실 뭐 키즈 패션 딱히 이제 이 의미를 정의하기보다는 키즈 패션도 조금 요즘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이제 그냥 애기들 옷은 그렇게 막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요즘에는 저 길거리를 요즘 가다 보면은 애기들도 옷을 저보다 맞아요. 물론 저도 막 그렇게 잘 입는 편은 아니지만 저보다 막 엄청 잘 입고 너무 힙하고 너무 멋있고 예쁘고 다들 멋있고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런 키즈 패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뭐 네. 이게 뭐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네. 출산율이 많이 지금 저조한 그쵸. 편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또 네. 자식을 가지신 분들이 네. 이제 외동 네, 자식이 맞아요.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더 내 자식한테 네. 조금 더 이쁜 옷, 또 어떤 룩 그쵸. 이렇게 네. 조금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무난한 패션이었다면 이제 이런 키즈 패션도 이제 어떤 막 스트릿이나 맞습니다. 저희 보면 조던 씨는 아, 애기들이 네,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스트릿이나 뭐 아니면 캐주얼 쪽으로 패셔너블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동대문처럼 이렇게 막 놓고 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맞죠. 이제 좀 키즈 패션도 좀 브랜드화가 많이 됐고 네, 그래서 좀 성인 패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즌스님이 두 분 오전에도 보고 오후에도 라이브 해주셔서 반갑고 좋네요. 네, 저희도 라고, 이렇게 네.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희원 마케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인이랑 키즈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또 광고로 그쵸. 들어가면 또 차이가 발생하죠. 타겟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인 키즈 패션의 차이는 타겟팅이 가장 큰 차이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타겟팅 아동 패션 쪽에서는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패션하면 소재한 패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재는 또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리려고 주제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딱 이제 얘기하려는데 어떻게 핵심을 딱 짚고 이제 키즈는 일반적으로 메타 광고 많이 하던데 다른 매체도 있을까요? 다른 매체 물론 있죠.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패션은 메타가 많다. 맞죠. 네, 메타가 그래서- 많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메타 얘기를 먼저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또 타 매체도 많이 나오니까 오늘은 진짜 숨겨진 꿀팁 매체들도 뒤에 숨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있으니까 꼭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성인이든 키즈든 어쨌든 패션 같은 경우에는 사입과 브랜드로 나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입 같은 경우는 아까 희원 마케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흔히 말하는 이제
직접 자체 제작이 아니고 이제 동대문에서 떼다, 동대문 또는 뭐 동묘나 뭐 네. 여기저기 곳에서 떼다가 이제 파는 브랜드 쇼핑, 흔히 말하는 패션 쇼핑몰을 말하고,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직접 자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로고 플레이를 좀 많이 하거나 이제 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좀 확고한 그런 식의 이제 패션 브랜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제 사입키즈 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스타그램 샵에서 활발히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입키즈가 여기서 판매하는 건 아닌데 네. 물론 네이버 파워링크도 하고 뭐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어쨌든 인스타그램 쪽에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애기가, 아동이 이제 인플루언서인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아동 모델을 앞세워서 뭔가 인스타그램 피드나 이걸 샵을 연동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뭐 자사나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것보다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동복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고객들도 인스타그램에서 찾으시는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맞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패션 쪽을 많이 판매하긴 하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이제 원래 엄밀히 말하면 이제 SNS긴 한데 네. 이제 판매가 활발히 일어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메타 광고를 집행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메타 광고라고 말하면은 이제 메타 광고를 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상담 같은 걸 할 때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가 메타 광고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집행하신 이력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막상 이제 메타 비즈니스 대시보드 까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거 왜 이럴까 보니까 메타 광고랑 인스타그램 게시물 홍보하기 광고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엄밀히 말하면 다른데,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차이부터 먼저 조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산이 아니고 갑자기 우산이 나왔네요. 네네. 저녁에 비 온다고 하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 광고랑 인스타그램 게시물 홍보하기의 큰 차이는 일단 계제 지면이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시물 홍보하기는 이제 물론 스토리에서도 스토리 확장 형태로 되고 이제 그 스토리를 따로 홍보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게시물 홍보하기니까 게시물이 가장 많은 릴스나 네, 게시물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고,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도 같이 노출된다는 게 맞습니다. 조금 크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 가장 크고 이제 어디언스 네트워크나 저희 메신저까지 다 네, 가능하잖아요. 다 가능하죠. 다 타겟팅 가능합니다. 네. 계제 지면이. 그래서 요 계제 지면 같은 경우도 막 무의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페이스북도 전환이 많이 되고 생각보다 많이 페이스북도 생각보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20대도 많이 이용하지만 10대 측면에서도 틱톡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메신저도 많이 이용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계제 지면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요거를 조금 강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요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맞아요. 차이에 대해서 항상 물어보세요. 네. 난 지금 광고하고 있는 게 메타가 아니었냐? 뭐 그러니까 나 지금 인스타에서 광고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식의 진짜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타겟도 맞습니다. 조금 다르죠. 이제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세세한 타겟팅이 불가능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 타겟팅 같은 경우는 메타는 조금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리타겟팅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맞춤 타겟, 분석 타겟이 좀 힘들죠. 네, 맞습니다. 이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거는 메타 광고만 활용이 가능하고, 왜 활용이 가능하냐? 메타 광고는 픽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픽셀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통해서 타겟팅에서도 조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타겟에 맞는 캠페인 운영 또한. 그쵸. 결국 광고는 타겟이 중요. 왜냐면 전환율이 가장 높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검색 광고도 타겟이 정말 중요하지만, 검색 광고는 어쨌든 그걸 검색하는 사람이라고 타겟이 엄청 명확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배너나 SN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검색 시 고객 유저들이 찾아오는 광고가 아니고 저희가 찾아가는 광고다 보니까 결국 타겟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물론 소재도 중요하지만 일단 타겟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여성분한테 갑자기 남성복 광고 하면은 그쵸. 뭐 남자친구 사줄 수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남성 타겟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보다 조금 효율이 떨어진다. 유의미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일단 타겟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재 같은 경우는 게시물 홍보하기는 말 그대로 게시물만 활용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 광고는 이거는 게시물 홍보하기.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잠시만요. 이거 말씀드리고 바로 답변 드릴게요. 네.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시물 홍보하기 소재가 아니고 따로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이런 슬라이드 형태의 소재가 가능하다는 게 네, 맞습니다. 물론 게시물도 이렇게 사진을 많이 넣으면 좀 되긴 하는데 이제 어쨌든 소재를 직접 등록한다. 요 차이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컬렉션 소재를 좀 많이 쓰죠. 네, 컬렉션 소재를 많이 쓰면서 네. 카탈로그까지. 카탈로그까지 네. 해가지고 네. 많은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전략을 네.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거 소재 얘기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하자면은 어쨌든 이 소재가 사실 이미지만 소재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문구도 소재예요. 그래서 문구 A/B 테스트가 조금 원활하게 가능하죠. 왜냐면은 맞습니다. 게시물 홍보하기 문구 같은 경우는 한번 정해서 업로드를 하면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게시물을 또 올려야 되는데 똑같은 이미지에 똑같은 그 이제 내용인데 문구만 다르게 해서 올리면은 이제 인스타그램 상에서 다른 유저가 봤을 때 같은 게시물 아니야 이렇게 중복 게시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구 A/B 테스트가 원활하게 가능하다. 네. 용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가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 패션 초기 브랜드 광고 세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겟은 여성 30-40대입니다. 어떤 매체가 효율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정확한 업체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 모르니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사몰이 있으시다. 그래서 픽셀 설치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베스트죠. 그러면 일단 메타를 하는 게 조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저희가 메타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3040까지도 요즘 인스타그램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여성 3040에서의 그 전환율이 되게 높고 그 그쵸. 노출 빈도도 보면은 노출량도 보면은 맞아요. 30, 40대 여성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진짜 많이 활발하게 이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항동까지 확대. 왜냐면은 이게 특히 여성 타겟은 남성 타겟은 조금 덜한데 여성 타겟은 정말 인스타그램 40대까지도 많이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 패션 쪽은 메타랑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이제 메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물론 이제 골프 패션이다 보니까 조금 그 객단가가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타에서 뭐 충동 구매가 조금 안 일어날 수 있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유의미한 타겟팅을 잡으면은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집행 전략에 대해서 지금 좀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처음에 전환 캠페인으로 좀 논타겟으로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테스트 여기서는 이제 타겟도 풀고 개대지면도 풀고 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괜찮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추후에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런 타겟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나왔다. 그러면 이 타겟 대상으로 문구나 소재도 다시 바꿔서 테스트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객단가 18만 원이면은 이거는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어떤 후킹성 그렇죠. 문구를 활용하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충분히 뭐 좋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키즈 패션 얘기를 오늘 하긴 하는데 사실 키즈 패션도 가장 주요 타겟이 여성 맞습니다. 30-40까지잖아요. 맞아요. 뭐 많게는 50까지 20에서부터 뭐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타겟이 겹친다는 그 겹치는 주제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랑 지금 또 저희가 하나 추천드리는 건 GFA입니다. 네. GFA가 뭐냐면은 이제 성과형 디스플레이 배너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네이버 상에서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배너 매체예요. 네. 그래서 네이버 상 배너 매체. 그래서 여기에 게재 지면이 뭐냐? 네이버 하면 뭐죠? 카페죠. 카페죠. 그래서 네이버 카페. 30-40 여성들 어디 제일 많다?
카페 생각보다 맘카페. 진짜 많이 맘카페 집중되어 정말 있습니다. 많죠. 맞습니다. 카페 여기 배너 쪽이나 이런 게재 지면 같은데 GFA는 노출이 되다 보니까 GFA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네이버 하면은 뭐예요? 웹툰이죠. 그쵸. 제 마음 읽으셨네. 네. 이게 생각보다 여성 3040 분들이 네이버 네. 웹툰을 맞아요. 많이 봅니다. 진짜로. 요즘 웹툰 같은 경우는 여성향 웹툰이 좀 많이 네, 인기를 맞아요. 끌고 있고 웹툰에 대한 연령층도 조금 올라간 편이라 이런 네이버 카페나 웹툰 지면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성과형 디스플레이 배너 같은 경우는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저희가 비유할 때는 주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그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해서 이제 소재 같은 거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죠. 왜냐면 맞습니다. 원래 네이버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행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이제 그 집행 데이터가 막 몇 시간 전 거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GFA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GFA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략까지 말씀드릴게요. 데이터 실시간 확인 후 소재 변경 전략. 그러니까 이게 소재 A안 B안 뭐 여러 가지 A/B 테스트를 진행해 본다. 소재 A/B 테스트. 네, 이렇게 전략을 해서 어쨌든 결국 패션은 소재가 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타겟팅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맞는 타겟 그 소재를 계속 바꾸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이제 채널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이제 네이버 웹툰 자체를 소재로 해서 광고 진행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마케팅 뉴스 편에서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한번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옆에 네. 전화번호나 이제 이메일로 그 30분 이후부터는 저희가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의 주시면은 또 답변 바로 드릴 테니까 네,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골프에서 다시 돌아왔어. 우리는 퀴즈로 아동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사실 근데 진짜 똑같아요. 왜냐면은 타겟이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퀴즈도 결국 GFA가 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퀴즈 같은 경우는 맘카페가 정말 코어 그 지면이겠죠? 맞습니다. 네, 왜냐면 맘카페 있으신 분들은 다 퀴즈 그 의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약간 퀴즈 의류를 이제 그 자녀가 있을 때 사기도 하지만 이제 없을 때 이제 임신하셨거나 아니면 그냥 미리미리 사두는 경우도 요즘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맘카페나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웹툰 쪽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이런 GFA 같은 경우는 주식처럼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클릭률이 정말 실시간으로 달라져서 그래서 실시간 확인을 하고 소재를 5개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5개의 소재는 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이미지는 같은데 문구의 차이라던가 그렇죠. 이미지 위치 차이라던가 이 정도의 차이만 두고 계속 딱딱딱딱딱 넣으면은 좋을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아까 그 게시물 홍보하기랑 스폰서드 광고 차이도 다 얘기가 네, 됐잖아요.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패션 쪽에서는 이제 그 배너가 강세죠. 그렇죠. 강세. 네. 그리고 어쨌든 SNS 또는 GFA 뭐 GDN도 가능한데 일단 이 두 개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가져와 봤어요. 네. 지금 두 개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지면에 노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네. 그래서 어쨌든 두 개 그 매체가 있는데 저희가 아까 브랜드랑 사입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입 같은 경우는 SNS 위주로 먼저 가보시는 게 좋고 브랜드는 GFA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매체다 보니까 네이버 매체는 어느 정도 집행 금액이 조금 높아야지 좀 유의미한 성과가 그쵸, 나와요. 그쵸.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제 소재를 봐주고 성과를 봐주고 소재를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집행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요럴 때 이제 브랜드 같은 측면은 좀 집행 금액을 높게 잡아도 무방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GFA를 같이 해보시고 뭐 두 개 다 하셔도 괜찮고 검색 광고까지 하셔도 괜찮고 이런 네. 식으로 매체 추천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검색 광고를 조금 더 깔아놓고 네.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기본이죠. 네, 사실 그거는 굳이 말은 언급은 안 하는데. 네, 이거는 거의 기본이어서 네. 왜냐면은 메타 기껏해야 메타랑 뭐 배너 다 광고했는데 검색했는데 안 떠. 안 뜬다. 말짱 도르면 바로 그치. 경쟁사에 뺏겨버려요. 맞습니다. 네, 패션 쪽은 특히 그게 너무 심해서 네. 패션 쪽은 그냥 작사 키워드만 등록해 놓는 것도 일단 너무 중요해서 맞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 이게- 자사 키워드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 키워드까지는 기본이라고는 안 하는데 자사 키워드에 대한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진행하시는 편이 가장 좋다.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환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광고를 보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 그때 거기 뭐 어디였지? 맞아요, 하고 맞아요. 검색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되게 많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그럴 때 특히 그 정확한 워딩이 생각이 안 나서 네, 네, 맞아요. 업체명을 조금 틀리게 검색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 문구밖에 검색이 안 상품명이나 이런 것만 검색되니까 검색 광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키즈 패션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요즘에 새로 뜨고 있는 이제 매체랑 지면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를 소개할 수 있는 비밀 히든 사이트를 저희가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메모장보다는 이제 저희 사이트 소개해드리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AMPM에서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 네. 그걸 바꿔주시고 네. 그 네네 어디 갔지? 화면 캡처. 아,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광고 상품이라고 item.ampm.co. 안 보이네요. 아쉽네. 일단 그 주소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검색창에 AMPM 디지털 광고 상품이라고 검색하셔서 네, 들어오셔도 맞습니다.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품들을 여러 개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뭐 왓챠피디아, 네이트 쇼핑, 밀리그램, 캐시노트, 쇼핑아웃, 타겟팅 게이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 거는 패션 쪽 같은 경우는 20에서 40까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요 왓챠피디아에서 한번 이제 그 집행을 하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 같이 소개해드리면 저희 사이트 소개해드리고 요 왓챠피디아라는 게 조금 생소해가지고 요 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정말 어떤 분이 정말 정리를 잘 해놓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잘 어떤 해놓으셨더라고요. 분이 정말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왓챠피디아는 OTT 중에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을 단독 출시했길래 주목할 만한 매체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티빙 뭐 아니면은 웨이브 또 뭐 있죠? 그 디즈니 플러스. 네. 네네네. 제가 다 얘기했네요. 어쨌든 네네. 그런 식의 이제 OTT 매체 중에서 이제 왓챠피디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왓챠피디아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매체들이 다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왓챠피디아는 기본적으로 왓챠 그 영화 사이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출발을 해서 시작된 OTT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2030 세대, MZ 세대들이죠. 요분들이 정말 많이 그 체류 시간을 하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위주의 어플이다 보니까 먼저 말씀드린 건 어플입니다. 네. 네, 어플이에요. 그래서 사용 시간이 2시간 정도로 2시간이나 돼서 꽤 오랫동안 이제 유저들이 머무르는 매체예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계제 지면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바로 로딩이 되는 그 이제 형태이죠. 스플래시 형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매체도 가능하고 왜냐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랑 동일하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런 배너 광고가 노출됐을 때 그래도 화면에 어느 정도 유의미한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네. 플러스 이 왓챠 같은 경우는 딱 로그인했을 때 저희 광고밖에 안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고려해볼 만한 매체다. 그래서 이거 쭉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보드 배너도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거 그냥 사진으로 쭉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전면 팝업 배너도 이렇게 있고 이런 팝업 배너 같은 형태도 이제 온사이트 마케팅 형태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패션 소재나 키즈 패션 소재를 넣으면은 그 왓챠에 영화를 보러 들어왔다가 아직 고르기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아직 이탈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빅배너는 이렇게 큰 배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노출이 되다가 이제 확 큰 화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배너의 형태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효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름부터 조금 신뢰감이 있고 맞습니다. 빅배너 그러고 네.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고 특히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딱 이제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딱
한눈에 딱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웹서핑을 하다가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그인 화면이나 아니면 다른 걸 찾다가 이제 팝업으로 뜨는 것보다도 내가 이 영화 뭔 영화 보지 하고 쭉 보다가 그럼 자연스럽게 시선이 광고 쪽으로 가잖아요. 왜냐면 그 중간에 섞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효율도 괜찮을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배너 광고를 집행할 때 좀 후킹성 문구를 좀 잘 써서 네, 확 맞아요. 집중될 때 이거 이거는- 예시가 너무 좋게 잘 된 것 같아요. 빡치죠.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 지트소 그거 그 웹드라마 아마 거기서 나온 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런 뭐지 하고 한번 눌러보게 되는.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 진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사회랑 증정 이벤트인데 요거는 이제 영화 쪽 관련된 광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단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일일이 언급해드리기보다는 한번 궁금하시면은 저희 item.ampm.co.kr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왓챠피디아랑 하나 더 갖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퀴즈 네 맞아요. 저희가 퀴즈 패션이다 보니까 퀴즈 노트 이렇게 이거 퀴즈노트 하는 거. 아 캐시 노트네요. 죄송해요. 네, 저희가 퀴즈노트를 네네. 여기 있네요. 네. 어쩐지 좀 그 뭐야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 네. 깜짝 놀래요. 배고파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퀴즈 노트는 네. 이제 영유아 모바일 커뮤니티 플랫폼이고 이제 쭉쭉 넘겨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인 소재, 메인 배너가 이런 식으로 있고 쉽게 말하면은 그 저희 예전에 알림장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면은 그런 알림장을 이제 모바일 어플로 바꾼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알림장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보냐면 학부모님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제 옷 모입지 얘 내일은 모입이지 모입해서 어린이집 보내지 유치원 보내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의 퀴즈 노트 어플도 굉장히 사용이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아는 이런 식의 어플 형태의 배너 형태로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노출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 퀴즈노트도 진짜 뭐좀 괜찮은 거라고 네. 생각하는 게 남성 학부모님들한테는 또 뭐 업종이 뭐 자동차나 이런 업종에서는 많이 광고들 집행하고 계시고 네, 또 여성 엄마인 학부모들한테 또 타겟을 또 달리 해가지고 뭐 가정용품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맞아요. 방금 말했던 아동용품 네. 이런 것들을 타겟해가지고 집행했을 때 효율이 성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메모장에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소개해 드린 거는 이제 다시 소개 내용 요약하자면 아이템장 뭐 이건 대문자 소문자는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페이지 디지털 광고 상품 여기 안에 지금 이제 왓챠피디아 키즈노트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어플 광고 매체 좀 생소하잖아요. 솔직히 어플 광고 매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플은 아는데 이 어플에서 광고 집행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어플의 광고 특징은 뭐지? 할 때 어플 광고 매체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인스타 메타로 할게요. 네. 메타, 네이버, 구글, 네트워크, 배너 네, 등등 여러 가지 매체도 다 이제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소한 매체도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모든 매체 모든 거의 귀엽게 앞에 거의 붙일게요. 거의 모든 온라인 광고 매체 특징 확인 가능.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의 본론으로 살짝 들어와서 이제 어쨌든 거의 저희가 키즈 패션이다 보니까 키즈 패션에서 활용 가능한 매체가 메타, GFA, GFA, 네, 그다음에 저희 아까 말한 왓챠피디아. 왓챠피디아, 키즈노트.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앱 광고. 네, 광고를. 네, 왓챠 키즈노트.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 이 키즈 패션의 같은 경우는 핵심 타겟은 이게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정말 이 키즈 패션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는 추세라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왜냐면 다음 달에 또 어린이날이고 5월에도 쉬는 날이 많아서 정말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거 얘기해줬고 저희가 이거 하나만 딱 마지막으로 짚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입 중에서 이제 쇼핑몰 하시는 분들의 스마트 스토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쇼핑 검색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타겟이니까 이제 30, 40 여성 타겟 대상으로 뭐 가중치 부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시간이 5시 32분인데 한 30분까지 봐도 35분 정도? 한 3, 4분 정도 얘기하면서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쭉 얘기해드렸고 네 여기 네 그래서 네네네 뭐 자유롭게 얘기를 뭐 하자면 패션도 결국에 정말 패션이란 시장이 좁을 수도 있지만 진짜 너무 다양해요.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삶의 일부분 중 하나인 의식주 중에 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이란 게 꼭 멋을 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어떤 뭐 작업복이 있을 수도 있고 유니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범위가 넓어서 그래서 패션 쪽에서도 정말 세분화돼서 얘기를 오늘 그 중에서 오늘 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뭐 이제 그거별로 결국 타겟이 다르고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전략을 알려면은 이제 AMPM에 이제 네. 저희 문의를 마케터, 주시면 김희원 마케터한테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대표님들이 좀 많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말했던 인스타그램 샵으로만 네네네. 운영하시는. 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샵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전환을 낼 수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좀 더 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조금 스토어를 좀 만들어서 상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좋다라고 얘기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또 인스타그램 그 메타 광고 내에서 인스타그램 참여를 랜딩으로 또 그 활용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눌러볼 수 있고 보통 샵 운영하시는 분들은 프로필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전략도 가능할 것 같고 거기서 성과가 잘 나오면은 뭐 스마트 스토어도 그 생성하시고 더 잘 나오면 자사몰 가시고 맞죠? 더 잘 나오면 브랜드 가시고 브랜드 가시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검색도 하시고. 그쵸. 그쵸? 네네 맞아요. 그러면 오전 아침에 얘기했던 충성 고객 타겟도 하시고. 그렇죠. 결국에 네. 근데 저희가 또 충성 고객 오늘 얘기한 이유가 저희가 많이 하고 담당하고 있는 패션 쪽이 충성 고객이 진짜 너무 곱하기 5만 배 중요하잖아요. 맞아, 너무 중요하죠. 네, 왜냐면 패션은 오늘 여기 샀다가 내일 저기 살 수 있는 그런 업종이어가지고 그래서 충성 고객이 정말 중요해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얘기를 드렸고 결국 모든 브랜드의 끝은 충성 고객 확보다. 맞습니다. 충성 고객 이탈 방지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라이브 이제 10시랑 5시 두 탕 했었는데 이런 건 또 두 탕이라고 표현해줘야 조금 또 정감이 가거든요. 맛있죠. 두 번이라기보다는 두 탕 뛰었는데 네. 네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 또 다음 달이나 이번 달 말에 또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